오늘 오전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와 중국 황실, 견종 차우차우 사이에 벌어진 예상치 못한 공격 사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싸움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한국, 중국, 일본 문화 논쟁으로 번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를 당한 진돗개의 놀라운 반응이 모든 목격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감동의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사토 미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히 오전 7시에 눈을 떴죠. 42살의 그녀는 대기업 홍보팀 부장으로 일하며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고 옷장 속 정장들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완벽한 루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토 씨,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걸으셔야 해요.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미카는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에 운동 시간을 끼워 넣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생각됐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경고는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혈압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위험 수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날 밤 미카는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등장한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 유독 인상적이었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그 개는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미카였지만 그 장면만큼은 마음 깊이 남아 있었어요. 진돗개라. 미카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선입견이 앞섰어요. 한국 견종이니 일본 견종보다는 좀 거칠지 않을까? 시바견이나 아키타견처럼 얌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매력적이었거든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하다는 점이 완벽주의자인 자신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카는 도쿄 근교의 한 펫샵에서 생후 8개월 된 암컷 진돗개와 만났습니다. 순백색 털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강아지였죠.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펫샵 직원이 물었을 때 미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설아. 드라마에서 본 그 순백색 털이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설아는 첫날부터 미카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카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며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네. 미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설아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8시 미카는 설아와 함께 요요기 공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한 산책이었지만 점차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요요기 공원의 이른 아침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카는 다른 반려견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설아는 다른 개들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 미카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눈에 띄는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중국계 남성이 거대한 개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개는 사자 갈기처럼 풍성한 털을 가진 차우차우였습니다. 붉은 갈색 털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돗개군요. 그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지만 중국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리첸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수입업을 하고 있어요. 사토 미카입니다. 미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처음 봐요. 정말 위풍당당하네요. 리첸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황궁이라고 해요. 차우차우는 중국 황실에서 키우던 견종입니다.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황제들이 사냥할 때 데리고 다녔거든요. 미카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진돗개도 역사가 깊어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하죠.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따른다고 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춰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첸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미카는 홍보팀에서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황궁이는 정말 당당해 보여요. 미카가 감탄했습니다. 황궁은 다른 개들이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차우차우는 원래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척 애정이 깊죠. 리첸이 황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아도 정말 우아하네요. 진돗개 특유의 기품이 느껴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리첸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미카는 일본 대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이지만 도쿄에서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리첸이 갑자기 멈춰 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요. 미카도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잠깐만 확인할게요. 두 사람이 휴대폰에 집중하는 사이 설아와 황궁은 각자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황궁은 근처 나무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황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아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거든요. 설아는 처음엔 친근한 접근인 줄 알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황궁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어요.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설아의 목 부분을 물었습니다. 으르렁. 황궁의 낮은 울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설아. 미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리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황궁아, 안 돼. 놀라운 것은 설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림을 당하고도 전혀 반격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미카 뒤로 숨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작게 낑낑거렸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의 목 부분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았지만 충격은 컸어요. 바로 그때 근처에서 조깅하던 한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의사예요. 그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지훈은 즉시 설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하지만 소독은 해야겠네요.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어요. 제가 근처 동물병원에서 일해요. 일단 응급처치 후에 병원으로 가시죠.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침 산책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박지훈이 설아의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미카와 리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차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리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황궁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카는 설아를 꼭 안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이는데요. 물론 제가 내겠습니다. 리첸이 고개를 숙였어요. 황궁이가 먼저 공격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지훈이 상처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물린 자국을 보면 설아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보통 개들끼리 싸우면 서로 상처를 입는데 황궁에게는 상처가 없네요. 리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황궁이는 워낙 강하고 체격이 커서요. 차우차우는 원래 강인한 견종이거든요. 강인하다고 해서 다른 개를 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미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아무리 공격받아도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요. 그게 이 견종의 품격이거든요. 품격이요? 리첸이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중국 황실 견종이에요. 2000년 넘게 황제들이 키운 고귀한 혈통이죠. 품격으로 따지면 어느 견종보다 뛰어나요. 미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황실 견종이 왜 예고 없이 다른 개를 공격하나요? 고귀한 혈통이면 더 절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견종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 처리 문제였는데
어느새 문화적 자부심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었어요. 진돗개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반격도 못했죠? 리첸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인함도 때로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자제력이에요. 미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진짜 품격이죠. 박지훈은 둘 사이의 대화를 듣며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개물림 사고가 문화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화는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견종 논쟁이 점차 한국과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요기 공원에 이른 아침 시간대라 그리 많은 사람은 없었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이 든 일본인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시바견이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박지훈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차우차우가 진돗개를 물었어요. 지금 치료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럼 차우차우 쪽이 잘못한 거네요. 시바견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시바도 가끔 다른 개들과 트러블이 있지만 먼저 공격하는 건 문제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던 중국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상황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나요? 혹시 진돗개가 먼저 도발한 건 아닐까요? 미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와 리첸 씨가 휴대폰을 보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개들끼리는 우리가 모르는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중국인 여성이 리첸을 옹호했어요. 차우차우는 원래 경계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뭔가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이때 근처에서 조깅하던 한국계 일본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봤어요. 분명히 차우차우가 먼저 다가갔어요. 진돗개는 정말 가만히 있었거든요. 리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좋지 않죠. 황궁이는 평소에 얌전한 개예요. 얌전한 개가 갑자기 다른 개를 무나요? 한국계 일본인이 반박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침착했어요. 물린 후에도 전혀 반격하지 않았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중국계와 한국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개를 30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나이든 일본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견종마다 성격이 달라요. 차우차우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일 수 있지만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럽고 절제력이 강한 견종이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제각각이었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더해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였어요. 미카와 리첸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편을 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지는 것을 지켜보던 박지훈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 논쟁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공원 입구 쪽에 펫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미카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맞아요.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리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CCTV요? 글쎄, 그게 필요할까요? 이미 황궁이가 물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경위는 중요하죠. 한국계 일본인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왜 공격했는지, 정말 도발이 없었는지 확인해야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CCTV 확인에 동의했어요. 그래, 영상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해. 요즘 CCTV 화질도 좋으니까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야. 미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설아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찬성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리첸은 잠깐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황궁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래요. 확인해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박지훈이 앞장서서 펫카페로 향했습니다. 제가 카페 사장님과 아는 사이예요.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펫카페 댕댕이의 하루는 공원 입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오픈 전 시간이었지만 사장님은 매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사정을 설명하자 사장님은 흔쾌히 CCTV 확인을 허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바로 저기 보이는 벤치 근처죠? 사장님이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오전 8시쯤이면 충분히 찍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모니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리체는 다소 긴장한 기색이었고 미카는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설아는 여전히 미카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황궁은 리첸 옆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맞춰볼게요. 사장님이 영상을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속에서 아침 공원의 모습이 빨리 감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부터 천천히 봐요. 펫카페 사장님이 영상 속도를 정상으로 맞췄습니다. 모니터에는 미카와 리첸이 벤치 근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미카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황궁은 주변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 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두 분이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네요. 박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카와 리첸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인들이 휴대폰에 집중하는 사이 황궁이 설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궁이가 다가가고 있네요. 중국인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황궁은 설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설아는 황궁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친근한 신호를 보냈어요. 영상으로 보니 설아의 몸짓은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전혀 도발적이지 않았거든요. 설아가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미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친근하게 인사하려는 거였네요. 하지만 다음 순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궁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더니 설아의 목 부분을 물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리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황궁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설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림을 당한 후에도 전혀 반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미카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은 영상으로 봐도 측은할 정도였어요. 진돗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나이든 일본인 남성이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공격받고도 반격하지 않다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설아의 침착함에 놀라워했어요. 보통 개들이라면 서로 싸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품격이 있는 견종이네요. 리체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황궁이 전혀 도발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죄송합니다. 리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황궁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잘못했네요. 영상을 본 중국인 여성도 더 이상 황궁을 옹호할 수 없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차우차우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할 줄은. 한국계 일본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봤지만 역시 영상이 가장 정확하네요. 진돗개 정말 대단해요. 저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다니. 모니터 속에서는 미카와 리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놀라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박지훈이 달려와서 설아를 치료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펫카페 사장님이 영상을 멈추며 말했어요. 차우차우가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진돗개는 끝까지 반격하지 않았어요. 리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자신의 황궁이 무고한 개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영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치료비는 당연히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궁이 훈련도 다시 받게 하겠어요. 영상 확인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첸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주변 사람들도 설아의 침착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물림을 당하고도 반격하지 않은 설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리첸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설아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미카는 설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료비만 부담해 주시면 돼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으니까요. 그보다는 황궁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박지훈이 설아의 상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내일 병원으로 한 번 더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첸 씨도 황궁이 데리고 전문 훈련사를 찾아보세요. 다른 개들과 사회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첸이 황궁을 내려다봤습니다. 황궁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주인의 표정이 심각해진 것을 눈치챈 듯 조금 위축되어 보였어요. 황궁아, 네가 잘못했어.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마친 설아가 조용히 리첸 쪽으로 다가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지만 설아는 리첸 앞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친근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 미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설아가 먼저 다가가네요. 리첸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개에게 상처를 입힌 주인에게 진돗개가 먼저 다가온 거니까요. 정말 놀라운 개네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설아는 리첸의 손을 킁킁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격이군요. 나이든 일본인 남성이 감탄했어요. 원한을 갖지 않는 넓은 마음. 미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구나.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설아를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네요. 리첸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황궁이를 통해 배워야겠어요.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박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세 분이 함께 산책하는 건 어때요? 황궁이도 설아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카가 미소 지었어요. 설아도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화요일 아침 요요기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황궁이는 전문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설아는 여전히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